조선왕조실록 폭풍전야 성 이순신.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이 흘렀다. 사화와 당쟁이 끊임없는 어지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때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여 사기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조총이라는 신무기도 우리에게는 있다. 조선의 모든 면이 일본보다 월등하였으나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국방에 있어서만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통신사라는 사절단이 일본에서 돌아오자 통신사들은 기국 보고를 한대요. 들으러 갑시다. 그건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었겠지. 선조와 신하들은 일본의 국내 사정에 대해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잘생겼나? 조총이란 게 조총과 어떻게 다른 건가? 일본은 여자들은 예쁘던가? 허허, 쓸데없는 얘기는 집어치우시오. 임진 내열한 동안 임금 보좌의 공이 높은 유성룡이다. 우리를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던가 없던가? 확실히 쳐들어옵니다. 저들이 감히 명나라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집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일본은 이제 막 통일을 하여 밖으로 뻗칠 기운이 없사옵니다. 그대는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이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사옵니다. 다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까봐 약간 누그러뜨려서 말한 것뿐입니다. 일찍이 율곡 대감께서 10만 양반서를 주장하셨지. 참으로 성인이시구나. 이에 유성룡은 난리에 대한 준비를 했다. 전라 자수사에 이순신을 청구합니다. 이순신이 누구요? 지금 정읍 현감으로 있사온데 군을 통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감마마, 이순신은 자의정의 중마 고우입니다.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자기 친구를 중요한 자리에 청구하다니. 달리 마땅한 사람도 없지를 않소. 나는 유성룡을 아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국사를 그르칠 사람이 아니오. 이순신은 정삼품 전라 자수사가 되었다. 난이 일어난 지 1년 전 1591년의 일이었다. 인간 이순신, 그는 누구인가? 이순신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이정이라는 선비였는데 벼슬은 하지 않았다. 세상이 간사한 것들이 손에 놀아나니 벼슬을 한들 뜻에 옳게 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안은 가난했다. 동네 아이들아 나를 따르라. 셋째 아들 순신은 고든 성격의 정의감 또한 대단하였다. 같이 놀던 개구장이들 중에는 유성룡도 있었다. 모두 대장님들을 따라 전진. 병경놀이를 좋아하는 소년 이순신은 장래 꿈도 군인이었다. 허허, 우리 집안은 대도로 그를 하는 선비의 가문이니라. 그러니 너도 과거를 준비하여라. 어느덧 21살의 어엿한 선비가 되었다. 앉아서 글만 읽는 것은 어딘가 허전한 노릇이야. 아버님, 무술 공부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님, 제발. 국방이 허술하다면 나라 꼴은 절름발이가 될 뿐입니다. 문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모두가 문만 숭상한다면 누가 창칼을 들고 적을 막겠습니까? 누가 쳐들어 온다더냐? 준비라는 일이 있기 전에 해야지. 일이 일어난 후에 늦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배우도록 하라. 아버님 고맙습니다. 허락을 얻은 이순신은 실력 있는 스승을 찾아다니며 무예를 배웠다. 쉽지는 않았으나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에 힘든 줄도 몰랐다. 공월 0일 별과를 치르니 무예에 자신 있는 젊은이는 모두 모시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멋지게 붙어 보이리라. 28세의 청년 이순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활쏘기로 시합된 시합은 우와, 귀신같은 솜씨다. 저 청년만 너무 튀는 거 아냐? 인물 좋고 풍채 좋고 성격은 모르고. 다음은 말타기 시험이요. 응시자들은 준비하시오. 마지막 시험이구나. 이것만 끝내면. 수험번호 108번 이순신. 와, 그 잘생긴 청년이다. 이순신은 힘차게 말을 달렸다. 그러나 으아! 말에서 떨어졌으나 버드나무 잎으로 다시 다리를 등려 매고 와,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교만해서 건방지게 굴다가 큰 코 다친 거야. 거다른 교훈을 얻은 이순신은 4년 후 식년시 묵과에 급제하였다. 축하하네. 붙으면 뭐래? 실업자 신세인데. 벼슬을 하려면 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누가 밀어줄 사람이 있나. 이보기에 순신 내가 왔네. 성룡 바쁘신 양반이 어쩐 일인가. 어서 외출 준비를 하게. 어디 가는데? 율곡대감께서 자네를 보자네. 알고 봤더니 같은 독수 이씨 집안이더군. 자네가 먼저 꺼낸 말 아닌가. 대감도 진작부터 자네 얘기를 듣고 계셨더군. 어서 가보세. 간두겠네. 여보게 집안 어른이니 찾아뵙는 것은 당연하네. 하나 지금 내가 대감을 만나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에 아부한다고. 그분의 이름에도 누가 될 것이고 내 이름에도 좋을 건 없지. 은퇴하시면 그때 찾아뵙겠네. 사람이 참으로 맑고 강하구나. 벼슬자리는 곧 생겼다. 한경도 동구 비보의 공간이란 낮은 자리였지만 성심을 다해 충성했다.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공관님. 자네 한잔했군. 이 깐깐한 이에게 걸렸으니 이젠 난 죽었다. 날이 너무 추워 그랬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예, 제가 뇌물도 안 바쳤는데 봐주시는 겁니까? 원 사람 농담도. 상관이라도 불의한 일을 하면 항의했고 크고 작은 전투에서 재간을 발휘할 적들을 무찔렀다.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은 꾀를 내어 그 공을 가로챘다. 히히 이번 싸움은 순전히 내 덕이시라고. 그러나 군졸들만은 알고 있었다. 누가 진정한 무인인지를. 이렇게 6년여 세월을 보낸 후 전라 자수사가 되었는데 기가 막히구나. 군기도 엉망이고 훈련도 무기도 정상인 게였구나. 내가 제군들을 미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실히 뜯어 고치겠다. 알았나? 하나의 군기, 둘의 황림. 하나 군기, 둘 황림. 병사들 훈련에서부터 이미 있던 화포들은 먼 거리에서 있는 것을 맞추기 힘들다. 화포 계량 고쳐보자. 와 멀리 나간다. 거북선 유황가스로 숨을 못 쉬게 함. 쇠침 적이 기어오르지 못함. 철갑 활을 막음. 앞뒤 좌우로 포로 적을 사살시킴. 어떠냐 내 구상이. 멋지지 않나. 대단합니다. 곧 제작에 들어가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선조 25년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견한 15만 8천 명의 외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상성을 지키던 정발은 왜군들이 쳐들어온다 전투 준비.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결사항전했으나 지고 말았다. 북쪽으로 전진 조선인호 우리 고론호 만들어버리자. 역사상 가장 큰 전란인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나라를 구한 거북선 임진왜란. 왜군은 동래성으로 들이닥쳤다. 동래성이다. 짓밟고 유린으로 하자. 동래를 지키는 장수 송상현. 그는 애국심이 강한 사나이였다.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외놈에게서 서찰이 왔습니다. 계집애들처럼 편지질은 무슨 수작들이야.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간다. 길을 빌려다오. 안 빌려주면 강제로 지나갈 수밖에. 무슨 소리 캐시만 지고. 답장을 잘하고 와라. 뭐라고?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얘들아 공격하자. 왜구들은 동래성을 공격해왔다. 송상현은 끝까지 항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야, 장군님 가서 상복을 가져오너라. 상복을 입은 후 동래부사 송상현은 단정히 앉은 채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무엇이 동래부사 송상현이 살해당했다고? 왜구들이 대구와 안동까지 차지했습니다. 경주도 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구는 영철을 함락시키고 문경세제를 넘어 계속 올라왔다. 신립과 이일 두 장군이 충주에서 결전을 벼르고 있었다.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러지요. 이 일은 첫판에서 대패하자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일 장군이 보이지 않으니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난 우선 살고 볼 테다. 배워도 끝이 없구나. 도대체 너희들은 얼마나 몰려온 거냐. 에이 창의로 받아라. 에이 모두를 쓰러졌구나. 이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성놈의 외놈의 깃발이. 신님 장군마저 자기를 하다니. 전하 피난갈 차비를 하소서. 당쟁들만 하더니 결국은 이런 치욕을 당하는구나. 왜구들을 피해 평양으로 피날 가는 선조.
백성들 몰래 한양을 빠져나간 것이다. 백성들이 보기 전에 어서 가자. 그 후 한양은 왜구의 손에 점령되고 평양도 위험하다 하여 선조는 다시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 체면의 말이 아니구나. 여기는 조선의 땅이 끝이오. 더 이상 도망갈 수는 없어. 명나라의 도움을 청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고서도 남의 도움을 기다린단 말인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어쩌다 내 신세가. 국토의 대부분이 왜구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을 때 남쪽 바다에서는 경상우수사 원규는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우리가 이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 80여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적선을 해치우는 장면을 보시라. 와, 희한하게 생긴 배다. 와, 저 배가 우리하고 충돌하려고 한다. 와, 저 괴물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화살도 뚫지 못합니다. 와, 충돌한다. 아, 침몰한다. 옥포에서의 첫 승전을 시작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등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었다. 사천해전, 명랑해전, 노량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옥포해전, 부상포해전, 율포해전, 앙골포해전, 당항포해전. 와우, 이겼다. 연전연패로구나. 육지에 있는 우리 편이 곤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아는가? 이순신 때문에 물자를 보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하이, 이순신을 무찌르고 육군을 도와야 합니다. 외놈들이 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판 크게 붙자는 거겠지. 피할 이유가 있나 상대해주마. 한산도 앞바다로 윤하의 끝장을 내리라. 1592년 7월 한산도 앞바다. 왜구의 배를 총 73척 중 59척의 배를 침몰시켜 크게 대파했다. 이것이 한산도 대첩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멸이구나. 이 싸움으로 임진왜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뭐 지금 승전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겼다는 뜻이렸다. 그러합니다. 왜군들은 보급로를 차단당해 본국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니 하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이순신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의 벌서를 내리노라. 불과 넉 달 사이에 적선 400여 척을 격퇴하였으니 이는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승리였다. 세계에서 어디에도 이순신만한 명장이었구나.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왜구들은 민가로 쳐들어와 약탈, 방화 등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 뭘 것이로 내놓아라. 우리 언제까지 이런 강도짓을 하며 살아야 돼? 글쎄 아직 본국과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모양새로 7년을 끌었다. 바다는 내가 지킨다지만은 아직도 우린 기승을 부리고 있지. 1598년 8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병으로 죽고 말았다. 죽기 전에 할머니 노니 눈치로 못 채게 철수하라. 꼴까다. 눈치 못 채게 하라고 자존심 상하게 했으니 억울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가. 난 그냥 가도 괜찮은데 누가 아니래? 살 깃을 버리고 죽을 깃을 찾는구나. 여기는 노량 앞바다. 와, 사실은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꼴뚝 같았는데 벌써 200척이 침몰했소. 이순신은 사람이야 귀신이야. 또 지단이 지겹다. 으아. 힘을 놓치지 말라. 싸움의 끝이 멀지 않았다. 기운을 내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허. 그러나 누가 쏜 총알이었을까? 아버님, 숙부님, 창구님, 아버님.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고 알리지 마라. 장군님. 한 놈의 외병도 살려주지 마라. 돌격, 총돌격. 1598년 노량행전에서 생을 마치니 향년 54세였다. 노량행전의 승전을 마지막으로 임진왜란도 막을 내렸다. 당장의 소용돌이, 황해군과 영창대군. 조선 왕조를 얘기할 때 당장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 착한 사람들끼리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뭐가 나빠.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문제지. 그러는 너희는 제대로 해? 아니 어디다 삿대질이야.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임진왜란 중에는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당장을 안 하면 좀이 쑤신걸. 외란 이후에는 이른바 동인들이 득세를 했다.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서니 안 밀린다. 우린 북쪽으로 갈 테다. 또 북인들이 또 둘로 나뉘었다. 김재남, 유영경은 소북파, 정인홍, 이이첨이 대북파.
선조가 새 중전을 얻을 무렵 소욱파의 직권기였다. 김제남 유영경. 소욱파 김제남과 딸을 새 중전으로 맞이하소서. 그래 볼까. 선조에게 시집온 중전이 아들을 낳으니 바로 영창대군이다. 그의 어머니는 후에 임목대비가 된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선조는 영창대군을 매우 기워했다. 영창이 보위를 이으면 좋을 텐데. 선조는 이미 10여 년 전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래 광해가 현명하여 그 아이를 세자로 삼지 않았던가.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가 낳은 두 왕자 중 둘째이다. 나는 임해군이야. 큰아들이지. 나는 둘째지만 세자라고. 세자가 뭔지 알죠 형님? 손자가 둘째를 세자로 책봉되는 이유가 있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 이때 먹을 골랐던 것이다. 또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무엇이냐. 곤발바닥 온 원숭이꼴 달팽이 요리. 광해군은 소금입니다. 아니 짠 소금이 뭐가 좋냐. 모든 음식은 소금이 없으면 제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허허. 광해군의 대답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듯 영창대군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광해군의 동무대였다. 소부파들은 한갈대 명부에서 이런 노의를 했다. 우리가 세도를 누리는 이유는 선조 임금께 잘 보였기 때문이며 그분의 마음이 영창대군에게 기운 게 확실하니 영창대군을 세자로 게다가 세자이신 광해군은 소북파를 싫어하시오.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걸 알아낸 잘 돼가고 있는데 망치려 하다니. 대북파는 상소를 올렸다. 유영경과 소북파는 지금의 세자를 폐하고 영창대군을 책봉하려고 합니다. 이는 나라를 어렵히는 행위니 엄벌을 확실치 않은 일로 모함을 하다니 오히려 내 놈들을 벌하겠다. 후후 이제 세자를 바꿔치기 하는 일만 남았군. 소북파 대북파. 그러나 소북파는 오래오래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전하께서 성하셨다. 아 큰일이다. 이렇듯 때맞춰 돌아가 주시다니. 대북파. 1608년 광해군은 15대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내가 왕이 된 걸 명나라에 알리시오. 그러나 명나라는 전하께서 서자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습구나. 명이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왕이 아니더라느냐. 서자라고. 그렇다면 적자인 영창이 광해군이 서자임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을 때 대북파 이첨이 이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이첨 대감 계신지요. 금부 도사께서 어인 일로 조령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는데 모두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좋은 기회군. 그러면 죄를 면해주는 대신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군자금을 조달하고자 도둑질했다고 하는 게 어떨까. 아주 좋습니다. 전하 이것이 사건 보고서입니다. 영창을 보위에 앉힐 음모. 병사까지 모으고 무기까지 갖추어서 표빈에 나는 고문이 계속되었다. 누가 시켰느냐 대라. 으아 김제남 대감인 줄 아려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고 임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은 이첨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았다. 영창을 강원도로 유배시켜라. 가시는 걸로 끝내시는구려. 내 동생이요 그걸로 됐소. 언제고 다시는 적절한 명분을 내서 얘긴 끝났소. 살려두시오. 그러나 이첨은 강화부사 정왕을 시켜 14살의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말았다. 영창이 죽어 조사 중이지만 증거가 천하의 이이침이 모르는 것도 있다니 놀랄 일이오. 저 임목대비의 문제도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평민으로 깎아내렸으면 됐지. 그렇다면 고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내소서.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군. 소궁에 유폐시켜라. 임목대비는 소궁에 유폐되었다. 이 일은 서인들을 흥분시켰다. 이번에 정권 좀 잡읍시다. 그럼 쿠데타를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상감의 패륜적 행동을 보고 일어납시다. 이기, 김유, 최명길은 인조 반정을 일으킨다.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시오. 그렇다면 누가 자격이 있느냐. 그대의 조카 능양군이 왜다. 이에 광해군은 왕제에서 폐위되니 그의 나이 49세였다. 광해군은 광화도로 유배되었고 중정과 아들은 사약을 받았다. 63세 때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67세에 세상을 떠났다. 1623년 제16대 왕으로 인조가 즉위하였다.
빗나간 아버지의 사랑, 사도세자 이야기. 1724년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형님이신 경종께서 후사가 없으시고 이 나라는 오랫동안 당쟁에 시달려 왔다. 정신 차려야 할 때다. 그래서 영조는 당평책을 실시했다. 당평책이란 왕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님을 뜻하오. 오로지 옳은 일에만 귀를 기울이겠소. 그리하여 겉보기에는 당쟁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히히 호호 하하, 우리 모두의 당군의 자손 차려봅시다. 형 말로는 뭘 못해. 당군의 자손 웃기고 있네. 무슨 일이요? 아이고 마마, 서로 형 좀 보지 말고 사이좋게들 지내시오. 나라는 점점 안정되었다. 우와, 좀 살기 좋아졌네. 오사 박문수도 영조 때 사람인데 사람이 곱고 맑아 일을 처리하며 한치 부당함도 없었다. 영조는 행복했다. 당쟁도 사라지고 박문수 같은 훌륭한 신하를 두어 흐뭇하도다. 그러나 세자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구나. 영조가 걱정하는 세자는 오늘도 골밖으로 놀러 나갔다. 골밖의 세상은 정말 좋구나. 차라리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면 날아가는 저새가 부럽구나. 이런 세자를 걱정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 오, 아버님을 무서워하시면서 왜 자꾸 화나시게 할까? 해경궁 홍씨가 남편에 관한 얘기를 글로 적은 것이 한중록이다. 세자에게 가서 일러라. 당장 들라고. 그것이 저 피씨 어제도 외박을 했으렸다. 영상은 들으시오. 세자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오. 이천보는 고민에 빠졌다. 문제가 확대되면 부자지간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이쯤에서 서로 깨달아 주시면 좋으련만. 영의정 이천보는 죽음으로써 영조에게 무언의 항소를 올렸다. 아니, 이대감께서 그렇다면 이 두 정순도 따라음도 자살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세자의 죄를 묻지 말라는 말이 이렇다. 고의를 잃을 세자를 이처럼 걱정해 주다니. 중신들이로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해라 하라. 세자도 크게 감명을 받았다.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러나 노론 일파는 세자의 과실을 늦추어 세자의 얘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하잖소. 놀기만 했으면 말도 안 꺼내지요. 그럼 또 뭐가 있어? 노론초의 주장은 세자가 유랑을 다닐 때 민가의 행패를 부렸다는 거의 모함에 가까운 거짓 고자질이었다. 무엇이라고? 장차 왕이 될 몸이 어찌 그런 방자하단 말이냐. 내 버릇을 고쳐 놓으리라. 매우 화가 난 영조는 다짜고짜 세자를 추궁했다.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아바마마. 영조의 누나는 세자의 그런 행동이 더욱 미웠다. 못한 놈, 사나듣게 잘못을 신할 것이지 울긴 왜 울어. 여봐라, 뒷줄을 내오너라. 내 뒤주에 세자가 들어가기를 명했다. 부왕의 명을 어찌 거략하랴. 세자는 8일간의 뒤주석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후에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려주리라. 당장의 피해자 사도세자는 죽음은 운명이었을까. The stars shine too. My hands still shake. I read